기업 정체성과 조직 문화 형성. CI, BI, PI의 이해와 활용. 회사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회사를 살펴보면 상단에 사람인이 모여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죠.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이루고 함께 과업을 수행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터 드러커는 육체 근로자와 지식 근로자를 구분했습니다. 육체 근로자는 단순히 현장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지식 근로자는 시스템에 의해 일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식 근로자로서 내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회사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육체 근로자와 지식 근로자 중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인격과 품격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인격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성격과 성품으로 구성됩니다. 성격은 외향적인 특성들로 타고난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성품은 오랜 학습의 결과로 형성된 내면적 특질로 인내심, 친화력, 적극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법인격은 겉으로 보이는 이름과 형태를 말하고 그 아래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마치 빙산처럼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 법인격과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 품격으로 나뉘는 것이죠. 회사의 뿌리, 경영 철학, 미션 등이 품격을 형성하고 이것이 브랜드로 발현됩니다. 만약 이 품격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 위험한 회사야, 그 회사 정말 치사하더라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체계가 정합성을 이룰 때, 즉 고객, 구성원, 회사의 사명이 하나로 연결될 때 최고의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정서적 몰입감은 이러한 가치체계가 뒷받침될 때 발현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 회사 정말 다니기 싫은데 오늘 시간 잘 때우다 가야지라는 마음으로는 동료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짐 콜린스는 플라이휠 개념을 통해 조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순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슴도치 컨셉을 통해 한 가지라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위기가 오면 자신의 뾰족한 털로 몸을 둥글게 말아 방어하는데 이처럼 회사도 핵심 역량 하나를 확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고슴도치 컨셉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규범과 가치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회단체, 즉 소사이어티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규범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가 11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11시 전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죠. 이것이 바로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규범이 잘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면 규범이 체계적으로 잡히면 조직 문화가 참 튼실한 회사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규범적 몰입이란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동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탄력적이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나온다면 누구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서로 시간이 맞게 조율하는 것, 이것이 규범적 몰입입니다. 가치체계의 정합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치체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회사의 미션은 너의 사명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들에게 본인의 역할과 직무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는데 많은 이들이 답변하지 못해 해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조직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션의 다음 단계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성장 로드맵으로 3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가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컨덕트, 즉 행동 강령입니다. 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의 한 임원은 항상 10가지 비즈니스 컨덕트를 포켓에 넣고 다니며 고객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런 품격과 시스템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은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CI, BI, PI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의를 조직의 정체성 구성 요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조직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C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기업 정체성,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정체성, PI, 퍼스널 아이덴티티, 개인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상호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통합될 때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적인 성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는 회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회사의 이름, 로고, 서식류 등 시각적인 요소부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보낼 때 회사 로고가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면 회사의 이미지가 전달되죠. CI는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회사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어울리겠구나라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시스템이 공동으로 적용되고 확산됩니다. 다음으로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회사는 외부 상품을 도입하여 리셀러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공동의 창조물이며 모든 구성원이 브랜드 대사, 앰버서더가 되어야 합니다. 브랜드 파워는 회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CI와 BI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PI와 조직 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PI,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인격, 전문성, 경력, 업무 스타일, 가치관, 사명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회사 시스템과 연동될 때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PI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스킬입니다. 최근에는 스킬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자격증이나 기술력을 자산화하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는 검은 띠가 8명이고 파란 띠가 몇 명이다라는 식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력 목표도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사일수록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짐 콜린스는 버스를 타게 할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조직의 가치 체계와 정렬된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플라이휠을 가동시키고 고슴도치 컨셉 하나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CI, BI, PI가 통합되면 저 사람은 저 회사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삼성 사람이다, 삼성맨답네라는 말처럼 회사의 정체성이 개인에게 반영되는 것이죠. PI는 내적 성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행사가 있으면 척척 알아서 잘 하더라와 같은 인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PI가 회사의 CI, BI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조직 몰입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CI, BI, PI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계하여 조직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온보딩이 중요합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보다는 회사의 연역, 창업자의 메시지 등을 공유하여 동질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구성원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리더십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팀원은 팀원의 역할을, 조직장은 조직장의 역할을, 임원은 임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역할을 혼동하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모두 가치체계에서 비롯됩니다. CI, BI, PI는 구성원들이 참여할 때 빛을 발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일이고 라는 식으로 분리되고 맙니다. 여기서 비판과 비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은 건설적이고 사물에 대한 것이지만 비난은 감정에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건설적인 비판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일부러 너는 무조건 반대만 해 라는 역할을 부여해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참여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본부장님이 화내실까봐 걱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이러한 설계 요소들이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나요? 온보딩 프로세스는 효과적인가요? 리더십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발휘되고 있나요? 건설적인 비판이 장려되고 있나요? 구성원 경험 기반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구성원 경험 기반 성과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작정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직원이 계속해서 공부하며 역량을 쌓아 저 본부장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기회를 주고 그 경험을 새로운 경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에 기반한 성과 관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면 5년 전에는 운영을 했고 지금은 개발을 하는데 내공이 센 사람이군. 장기적으로 이 사람은 본부장감이야, 팀장감이야와 같은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표준화된 인사 기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의 인사 기록을 통일된 포맷으로 관리하고 신입 직원들은 표준 이력서 양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향후 하고 싶은 일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성장 경로를 설계합니다. 세 번째, 업무 스타일의 패턴화가 필요합니다. 각 구성원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고 팀 구성 시 이를 고려합니다. 네 번째, 가치관과 사명감을 정렬해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일치하는 라이트 퍼슨을 찾고 육성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의 경험과 성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조직에서 어떤 경험을 쌓고 계신가요? 그 경험이 어떻게 성과로 연결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떤 경험을 더 쌓고 싶으신가요? 회사와 개인의 조화로운 통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사의 본질, 가치체계, CI, BI, PI 그리고 이를 통한 조직 몰입과 성과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통합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모여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해 나갑니다. CI, BI, PI의 통합은 개인과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하게 합니다. 널 보면 이런 상품이 생각나라는 말처럼 개인이 브랜드와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CI, BI, PI는 어떻게 통합되고 있나요? 각자의 경험이 어떻게 회사의 콘텐츠로 변환되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회사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